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프라 법안 통과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미국의 7월 소기업 낙관 지수가 99.7로 집계되면서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생산성 예비치가 2.3% 증가하면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워런 등 진보 정치인들이 파월 연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가 합성생물학 투자 스펙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모더나의 주가가 너무 높다며 목표가를 115달러로 낮춰 잡았습니다. WTI 가격이 인프라 법안 기대감에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2.7% 상승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도 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지만 엇갈린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유일하게 하락했고 오늘은 인프라 법안 통과 기대감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소폭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상황 박고은 외신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과 코로나 상황을 주시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46% 올랐고 S&P 500 지수는 0.1%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49% 내렸습니다. 이날 다우와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미국 상원은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운송과 도로 및 광대역 부문에 5,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포함하는 법안이 가결되면서 경기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3조 5천억 달러의 지출안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 결의안 표결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장에서는 캐터필러 등 인프라 수혜주들이 상승세를 보였고 유가의 반등 속에 에너지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34%대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은행주들은 올랐지만 기술주들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에너지주와 자재주 그리고 산업재주가 가장 많이 오르며 선전했고 반면에 부동산주와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원에서 인프라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 최대 철강회사인 유코어는 9%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인프라 관련 ETF인 iShares 인프라 ETF 등도 일제히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또한 크루즈와 항공주 등 경기 민감주들도 반등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는 골드만삭스가 내년도 크루즈 예약 건수와 가격이 2019년도를 앞지를 것이라고 예상하며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4% 넘게 올랐습니다. 또한 델타항공 역시 2%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의 상승세 속에 은행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대 상승세를 보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JP모건은 1%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빵주는 오늘 기술주들의 약세 속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차기 아이폰에서 새로운 필터 시스템과 시네마틱 비디오 등 다수의 카메라 업그레이드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애플의 주가는 0.3%대 내렸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경우 7월에 상하이 공장에서 약 3만 3천 대의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내수로 8,600여 대가 인도됐고 2만 4천여 대는 수출됐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내 차량 인도가 지난달에 큰 폭으로 줄었지만 베런스에 따르면 테슬라는 통상적으로 분기 초에는 수출에 집중하고 분기 말에 중국 내수 비중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0.5%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인 피스커의 경우 모건 스탠리는 피스커가 일부 공정에 집중함으로써 생산 속도를 높이고 파트너십 가능성을 높였다고 전했고 매력적인 위험 보상 비율을 언급했습니다. 피스커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가로 $40를 제시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AMC 엔터테인먼트는 전일 분기 손실이 예상보다 적었고 매출은 예상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온라인으로 주문한 영화표 및 할인권에 대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명 공매도 투자자인 짐 차노스는 올해 영화관 매출이 2019년 대비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AMC의 주가 하락에 베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AMC의 주가는 6%대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로빈후드는 주주 대리 투표 플랫폼 회사인 세이 테크놀로지스를 1억 4천만 달러에 매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장 주가는 5%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와 경기 회복 전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스톡스 600 지수에 대한 12개월 목표가를 520으로 상향 조정했고 은행과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장 독일 닥스 지수는 0.16%대 올랐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0.1%대 상승, 그리고 영국 증시는 0.4%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전날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위험 선호 심리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2.7%대 오른 68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70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지난 이틀간 급락했던 가운데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장 금 가격은 0.3% 오른 1,73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홍성진 그리고 전관 외신캐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소식 확인해 볼 텐데요. 인프라 투자 법안 기대감에 따라서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 와중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경제 지표가 여러 발표가 됐는데 홍성진 캐스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어떤 경제 지표들 동향을 주시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통과 외에도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을 주시했습니다. 우선 미국 노동부가 지난 2분기 비농업 생산성 예비치를 발표했는데요. 비농업 생산성 예비치는 전분기 대비 2.3% 오르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인 3.2%보다는 낮게 제시됐습니다. 또 이와 함께 지난 1분기에 발표된 생산성 수치는 기존 5.4%에서 4.3%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어서 전미 자영업 연맹이 7월 소기업 낙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전미 자영업 연맹은 기업들의 낙관 지수가 99.7로 집계됐다면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월가 분석가들이 예상한 102보다도 낮게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미국의 소기업 낙관 지수는 팬데믹 이전에 104를 기록한 바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큰 폭으로 떨어진 이후에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월가 분석가는 소기업 대표들이 최근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용 상황이 개선되어야지 소기업 낙관 지수도 오를 것이라면서 고용시장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은 경제지표 외에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CDC는 프랑스와 이스라엘 등 7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높였다며 경보 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4단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수가 12만 명대로 다시 증가하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고 워싱턴주 역시 모든 의료 종사자들에게 10월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고 전한 상태입니다. 또 워싱턴주 외에도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역시 비슷한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세계적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 이상 집계될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이슈였죠. 미국 상원이 결국에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을 시작한 지 이제 반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주요 경제 공약 실천을 위한 첫 단추가 꿰매졌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 해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밤사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10일 찬성 69표, 반대 30표로 인프라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는데요.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취임한 이후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한 법안인 만큼 오늘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은 바이든에게 굉장히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인프라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4조 달러 인프라 예산안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이 국가 채무 증가 등의 이유로 인프라 법안을 반대하자 공화당이 동의할 항목들을 따로 꾸려 1조 달러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약 3조 5천억 달러의 예산안은 투트랙으로 진행시켜 공화당의 동의 없이도 처리 가능한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 조정 절차는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난 9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진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에 예산 조정 절차 도입에 필요한 결의안을 처리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상임위에 세부 예산안을 마련해 자력 통과에 나설 예정인데요. 다만 민주당 상원 원내 일부 의원들이 현재 부채 증가 및 증세 등을 이유로 법안을 거부하고 있어 공화당의 반대가 없더라도 예산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또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 표결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석을 점하고 있어 상원 통과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CNBC는 오늘 인프라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각 산업별 전망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이 기술에 대한 투자를 골자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테크 산업들이 많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CNBC는 우선 이번 인프라 법안으로 인해 광대역 분야에 650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이라면서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광대역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팬데믹 이후에 크게 부각됐다면서 농촌 지역 및 일부 저소득 지역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기차 사업에 대한 전망도 좋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CNBC는 이번 법안을 통해 앞으로 약 75억 달러가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데 지원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전기차 업체들 가운데 특히 테슬라가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면서 테슬라가 자사의 충전소를 다른 전기차 업체들에게 개방한 만큼 인프라 법안의 지원 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외에도 CNBC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사업에도 주목했는데요. CNBC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데 약 20억 달러를 이번 예산안에 할당했다면서 최근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해킹 피해를 막는 데 지원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을 제공하는 업체들 역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전해드렸었던 미국 상원의 인프라 법안이 결국에는 통과가 되면서 오늘은 산업주들이 특히나 강세를 보였고요. 다우 30개 종목 가운데는 캐터필러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우지수와 S&P 500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마무리됐다는 점 짚어드리겠고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오랜만에 캐시우드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레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월가의 유명 투자자죠. 캐시우드가 최근에는 합성 생물학에 투자하는 스펙 주식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가한 캐스터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네, 월가의 유명한 혁신 투자자 캐시우드가 최근 합성생물학에 투자하는 스펙 주식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 캐시우드는 8월에 소어링 이글 주식 764만 2,552주를 사들여 아크 게놈 혁신 ETF에 편입했고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도 해당 스펙을 573만 7,252주 매입해 편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어링 이글은 진코 바이오워크라는 합성생물학 관련 회사와 합병될 예정입니다. 합성생물학은 현재까지 알려진 생명 정보와 생물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그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특성을 새롭게 설계하는 분야입니다. 쉽게 말해 마치 우리가 타이어와 같은 차체 부품을 기반으로 자동차를 제조하듯이 표준화된 생물학적 부품을 이용해 새로운 생물 시스템을 합성해내는 건데요. mRNA 백신에서부터 비동물성 단백질, 또 재생 플라스틱 분야까지 널리 활용될 수 있어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입니다. 특히 진코 바이오워크는 2008년에 설립된 회사로 현재 균주 개선, 효소 개발, 그리고 배양 성분 개발, 또 포유류 세포공학 등을 전문으로 하여 화학과 제약, 공업, 식품 등 다양한 분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진코 바이오워크의 공동 창업자 제이슨 켈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mRNA 백신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까지 프로그램된 세포 연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생명공학 기업 중 하나
하나로 시킹알파의 한 전문가는 4년치 목표가로 $16에서 $17 사이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진코 바이오크와 소어링 이글의 합병은 올해 3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며 $170억 규모의 거래가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현재 소어링 이글은 주당 $10 선에 거래되고 있어서 이번 매입을 통해 캐시우드의 총 포지션은 $1억 3,380만 달러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혁신에 투자하는 캐시우드의 선택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캐시우드의 새로운 주식 매입 대거 사들였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렸고요. 네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과 관련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들리고 있습니다. 파월 연임에 대해서 먹구름이 꼈다, 적신호가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일부 민주당 세력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후보가 차기 유력 후보로 또 주자가 나오고 있고 파월이 왜 연임에 반대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인사들이 파월의 연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10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임이 앞으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도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 등이 파월의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파월 대신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를 의장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인사들은 파월이 금융권 규제에 앞장서지 않고 있다면서 연준이 더 강력한 규제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의 행보에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자 내년 2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파월 의장의 연임에 반대 의사를 밝히기 시작한 건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파월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최근 워런 등 유명 인사들에게 접촉하기 시작했다면서 연준 의장 교체를 위해 백악관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파월 대신 금융 규제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책에서 민주당과 결이 맞는 인사로 차기 연준 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파월을 대체할 유력한 후보로 현재까지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는 현재 연준 의사로서 과거 조지 부시 행정부의 재무부 관료로 일한 바 있는데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재무부 차관으로 지내다 지난 2014년부터 연준의 이사직을 맡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브레이너드 이사는 연준의 CBDC 개발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파월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 워런 의원도 CBDC 개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놓은 만큼 월스트리트저널은 향후 민주당 내 진보 인사들의 표가 파월 대신에 브레이너드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연준 의장을 교체하기보단 파월의 재지명을 선택할 거란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시장의 다양한 변수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을 재지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백악관 관계자는 차기 연준 의장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한 상태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 때 임기를 시작한 만큼 일부 민주당원들 세력들에서는 연임 반대를 외치고 있기는 하지만 공화당, 민주당 양당 의원들로부터 또 두루 존경받는 인재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IB들이 선정한 올해 담아야 할 종목들 하반기에 접어든 만큼 월가가 선정한 다양한 종목 이야기 살펴볼 텐데요. 전간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하반기에 들어서는 요즘 포트폴리오 중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US 뉴스에서 올 초부터 유망하게 보고 있던 10종목, 지금까지 성적은 어떤지, 하반기에도 성장 여력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도비입니다. 지금까지 24%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그중에서도 어도비 라이트룸과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의 구독 서비스가 수익 창출에 일조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음악 플랫폼 스포티파이는 이번 실적 때 발표한 활성 사용자 수가 전분기 가이드라인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팟캐스트 부문과 회사의 장점 중 하나인 디스커버리 모드, 즉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통해 마진을 개선 중이라고 합니다. 또 코스트코와 비슷한 창고형 대량 소매 업체 BJ 홀세일 클럽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6개 창고를 더 열어 확장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쟁사 코스트코보다 저렴이 매수 가능한 주식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41% 성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로 운영에 큰 타격이 있었던 디즈니, 8월에 상황이 개선되다 다시 델타 변이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가 2분기에 강한 가입자 수를 보여주면서 델타 변이 상황에 해지 역할을 해줄 거란 분석입니다.
페이스북 또한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장기 계획을 밝히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32% 올랐습니다. 네, 다음으로 5종목 더 지켜보겠습니다. 알리바바의 경우 투자할 때 중국 규제가 완화될 때를 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고요. 로우스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인 홈디포와 비교해 저렴한 18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틸러스와 소노스, 유몬트도 목록에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 확인하셔서 하반기 성적까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홍성진 그리고 전간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요일 글로벌 이슈투데이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6시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